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영자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집은 아들 도훈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영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니? 어머니는 따로 방을 얻어드릴게요. 월세방이지만 깨끗한 곳으로요. 저희는 처가 쪽에서 잠시 지내고요. 영자는 아들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도훈아, 그럼 나는 혼자 살라는 거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업이 안정되면 다시 좋은 집을 마련해 드릴게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며칠 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구로구의 한 고시원을 보러 갔습니다. 좁은 복도와 벽 하나로 나뉜 작은 방들, 그리고 공동 화장실의 모습에 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그나마 깨끗한 곳이에요. 보증금도 적게 들고요. 3평 남짓한 작은 방에는 작은 책상과 침대만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꼭 좋은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다, 도훈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어미 된 돌이 아니겠니? 영자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의 넓은 집에서 서울의 좋은 아파트로, 그리고 이제는 고시원으로. 이것이 아들이 말한 효도의 끝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혼자 남은 영자는 작은 방에서 짐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간 모아온 교육 자료들과 작은 칠판을 보니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영자는 작은 침대에 앉아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결국 혼자가 되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절망의 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지금의 나를 위해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 새벽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김영자는 작은 한옥집 마루에 앉아 아침 공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67이 된 영자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가르쳐 주세요. 마당 너머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초등학생 서너 명이 가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매일 방과 후 영자의 집을 찾아와 국어와 수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영자는 아이들을 안방으로 데려가 작은 칠판 앞에 앉혔습니다.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영자에게는 이런 일상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은퇴 후에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워볼까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학원비도 안 받으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영자는 아이의 말에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영자가 은퇴 후 찾은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을 배웅한 영자는 마당에서 텃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상추와 깻잎이 파릇하게 자라고 있었고 작은 고추도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영자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호미를 내려놓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영자의 아들 도훈이었습니다. 어머니, 도훈은 영자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영자는 반가운 마음에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도우는 바쁜 일정 때문에 자주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영자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도훈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어머니, 제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집에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영자는 아들을 집 안으로 데려가 정성스럽게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도훈은 어머니가 준 차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소박한 살림살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저희와 같이 사세요. 도훈의 말에 영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니?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니, 여기서 혼자 사시면서 뭘 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35년 동안 교직에서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호강하셔야죠. 서울에서 편하게 지내시면서 손자들도 보시고 좋은 곳도 구경하시고 그러세요. 도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이 영자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텃밭을 돌보는 일, 이웃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이 모두 영자의 삶이었습니다. 도훈아, 고맙지만 나는 여기가 좋아.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고, 이웃들도 있고, 어머니, 그런 건 서울에서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셔야 할 때 아니에요? 제가 효도할 수 있을 때 효도하고 싶어요. 영자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영자에게 아들의 효도는 무엇보다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을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컸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도훈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서울의 좋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말,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말들이 영자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자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영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맞이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영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결국 아들의 간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35년간 모아둔 교육 자료들과 작은 칠판까지 모두 챙겨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영자는 깔끔하게 정리된 새 집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넓은 거실과 깨끗한 방들, 그리고 현대적인 가전제품들이 영자의 눈에는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죠? 고마워, 도훈아. 정말 좋은 집이구나. 처음 몇 달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손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영자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이었습니다. 도훈은 건설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리모델링과 상가 인테리어 사업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강남 쪽 대형 상가 리모델링 건인데 성공하면 우리 회사 규모를 2배로 키울 수 있어요. 도훈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당당한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훈이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아들의 모습에 영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도훈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어머니,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도우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자는 급히 아들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천천히 말해봐. 그 큰 프로젝트요. 발주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어요. 이미 자재도 다 주문하고 인부들 계약도 다 해놨는데 손해가 몇 억 단위예요. 영자는 아들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가정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협력업체들에게 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자재업체, 인테리어 업체, 전기업체 모두 합쳐서 3억 원이 넘어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이미 한도가 꽉 찼어요. 이 집도 담보로 잡혀 있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당장 2억이 필요해요. 영자는 아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아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 퇴직금으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프로젝트로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아드릴게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퇴직금은 영자에게 있어서 노후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훈아, 내가 정말 필요하다면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아드릴게요. 영자는 다음날 은행에 가서 퇴직금을 해지했습니다. 35년간 모아온 돈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어머니의 희생에 깊이 감사했고 곧 사업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도훈은 또다시 영자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술 냄새가 더 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영자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집은 도훈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영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니? 어머니는 따로 방을 얻어드릴게요. 월세 방이지만 깨끗한 곳으로요. 저희는 처가 쪽에서 잠시 지내고요. 영자는 아들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도훈아, 그럼 나는 혼자 살라는 거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업이 안정되면 다시 좋은 집을 마련해 드릴게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며칠 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구로구의 한 고시원을 보러 갔습니다. 좁은 복도와 벽 하나로 나뉜 작은 방들, 그리고 공동 화장실의 모습에 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그나마 깨끗한 곳이에요. 보증금도 적게 들고요. 3평 남짓한 작은 방에는 작은 책상과 침대만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영자는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꼭 좋은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다, 도훈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어미 된 돌이 아니겠니? 영자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의 넓은 집에서 서울의 좋은 아파트로, 그리고 이제는 고시원으로. 이것이 아들이 말한 효도의 끝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혼자 남은 영자는 작은 방에서 짐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간 모아온 교육 자료들과 작은 칠판을 보니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영자는 작은 침대에 앉아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결국 혼자가 되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각종 소음들과 답답한 공기가 영자를 괴롭혔습니다. 시골에서 들리던 귀뚜라미 소리 대신 이곳에서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와 복도를 오가는 발자국 소리만이 영자의 밤을 지배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살아야 할 곳인가? 영자는 작은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퇴직금은 모두 아들에게 주었고 남은 돈은 고시원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나니 몇십만 원뿐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공동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아이들에게 존경받던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는 늙은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뒤에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돌려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제가 옆방에 사는 박지민이에요. 어제 이사 오신 거죠? 혹시 아프신 건 아니고요? 지민의 따뜻한 말에 영자는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첫 번째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영자입니다. 영자 할머니, 여기 생활이 처음에는 좀 힘드실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지민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지민의 친절함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처지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없어 제대로 된 음식을 해먹을 수도 없었고 편의점에서 사온 간단한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시골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큰 목소리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엑셀의 기본 함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SUM 함수부터 시작해 볼까요? 영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민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에 열정이 담겨 있었고 설명하는 방식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여러 셀의 값을 쉽게 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영자는 지민의 강의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가르치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자신도 저렇게 열정적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화장실에서 지민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지민은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었고 어딘가 급한 듯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자 할머니. 어젯밤에 시끄럽지 않았나요? 온라인 강의 촬영을 하느라.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강의를 하시는군요? 네, 컴퓨터 관련 온라인 강의를 만들고 있어요. 아직 시작 단계라 수강생이 많지는 않지만요. 영자는 지민의 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자신과 같은 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르치시나요? 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기초 교육이에요. 요즘 디지털 격차가 심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거든요. 영자는 지민의 말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꼈는데 이제는 그런 기회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 선생님이셨나요? 지민의 질문에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지민의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네, 3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정말요? 대단하세요. 그럼 교육 경험이 정말 많으시겠네요. 지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영자는 오랜만에 자신의 과거를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죠. 나이도 많고 컴퓨터 같은 것도 잘 모르고. 그런 말씀 마세요. 경험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저도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영자는 지민의 격려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 혼자 지내야 하는 일상, 줄어들어가는 통장 잔고, 그리고 연락도 뜸해진 아들에 대한 원망이 영자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작은 칠판을 꺼내 방 한쪽에 세워두었습니다. 시골에서 가져온 유일한 추억의 물건이었습니다. 칠판을 바라보며 영자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며칠 후 지민이 영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자는 문을 열어주며 지민을 맞이했습니다. 영자 할머니,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가요? 사실 제가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용을 점검해 줄 분이 필요해요. 할머니께서 오랫동안 선생님을 하셨으니까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영자는 지민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지 오래였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까요? 컴퓨터 같은 건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내용이 이해하기 쉬운지, 설명이 명확한지 그런 걸 봐주시면 되거든요. 교육 전문가의 시각이 필요해요. 영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오랜만에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자신이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봐드릴게요. 지민의 방은 영자의 방과 크기는 같았지만 컴퓨터와 촬영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작은 삼각대에 설치된 카메라와 조명, 그리고 노트북 화면에는 강의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전문적이네요. 아직 시작 단계예요. 이 강의는 중장년층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법인데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아요. 지민은 노트북 화면을 영자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영자는 화면을 보며 지민의 강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와 단계별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설명이 정말 자세하네요. 하지만, 네, 말씀해 주세요.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반복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장년층은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영자는 35년간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습니다. 지민은 영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놓친 부분이에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영자는 지민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의견이 필요한 곳에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들 때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녀와 연락하기, 은행 앱 사용하기 같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할머니, 혹시 이 강의를 함께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민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도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저는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할머니께서는 교육 내용과 방법론을 담당하시면 되거든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영자는 지민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제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에요. 할머니의 경험과 노하우가 꼭 필요해요.
며칠 후 영자는 지민과 함께 첫 번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영자는 오랜만에 칠판 앞에 서서 수업을 준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작은 고시원 방이었지만 칠판 앞에 서니 예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자연스러우세요. 역시 선생님이셨던 분담이래요. 지민은 카메라를 통해 영자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영자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중간중간 수강생들을 배려하는 말들을 덧붙였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천천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영자의 따뜻한 말투와 배려심 깊은 설명에 지민은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니, 이 영상 반응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상을 업로드한 후 댓글들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 생각나네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 처음 봐요. 할머니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설명이 정말 쉬워요. 다른 강의는 너무 빨라서 못 따라가겠던데. 영자는 댓글들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지민아, 정말 내가 도움이 되는 거 맞지? 물론이에요, 할머니. 보세요. 구독자도 벌써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훈이 갑자기 고시원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영자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습니다. 도훈아, 갑자기 웬일이야? 어머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도훈은 영자의 방에 놓인 카메라와 조명을 보며 언짢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어. 지민이라는 친구가 도와줘서.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게 지금 창피한 줄 몰라요? 67 넘은 나이에 이런 걸 하시면 어떡해요? 도훈의 거친 말에 영자는 상처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새로운 희망을 아들이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창피해?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좋아. 좋아하는 것과 해도 되는 것은 다르죠. 제 어머니가 이런 일 하신다는 걸 동료들이 알면 어떻겠어요? 영자는 아들의 말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도훈이 떠나고 며칠 후 영자는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도장이 찍힌 봉투를 보며 영자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봉투를 뜯어보니 법무법인에서 보낸 공식 문서였습니다. 퇴직금 해지 과정에서 서명 위조 혐의가 발견되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영자는 문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은행에 가서 퇴직금을 해지했는데 서명 위조라니요. 급히 지민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민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도와줄 수 있니? 지민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누군가 할머니 서명을 위조해서 돈을 빼돌린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직접 은행에 가서. 할머니, 혹시 그때 다른 사람이 같이 갔었나요? 아니면 서류를 미리 써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나요? 영자는 그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도훈이 급하다며 서류를 미리 작성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는 도훈과 함께 온 임 실장이라는 사람이 동행했었습니다. 도훈이가 함께 온 임 실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서류 처리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지민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임 실장이라는 사람이 할머니 통장이나 신분증을 만진 적 있나요? 영자는 점점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임 실장이 서류 처리를 위해
잠시 신분증과 통장을 맡아달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다음 날 영자와 지민은 함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영자의 퇴직금 해지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이 서명 좀 보세요. 평소 어르신 서명과 다른 것 같은데요. 은행 직원이 보여준 서명은 분명히 영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씨체도 다르고 필압도 달랐습니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니에요. 누군가 제 서명을 흉내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믿고 맡긴 돈이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일에 아들 도훈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훈아, 임 실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내 퇴직금 서명을 위조했다는데.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도훈아, 솔직히 말해. 내가 이 일을 알고 있었니? 어머니, 임 실장이 도와준다고 해서. 저도 몰랐어요. 정말로. 하지만 도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도훈아, 내가 정말 몰랐다면 왜 지금까지 연락도 안 했어? 내가 고시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니? 어머니, 사업이 바빠서. 내 어머니가 사기를 당해도 바쁘다고? 영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영자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도훈이 직접 고시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왜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내 돈을 훔쳐간 사람을 잡아야죠. 어머니, 임 실장이 그랬을 뿐이에요. 저는 정말 몰랐다고요. 그리고 그 돈은 다 어머니를 위해서 쓴 거 아니에요? 이 집도 마련해드리고. 이 집? 이게 집이야? 창문도 없는 고시원이 집이야? 영자는 아들의 뻔뻔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임 실장이 혼자 한 일이라면 왜 내 서명을 위조할 수 있었겠어? 내가 내 개인정보를 넘겨줬기 때문 아니야? 도훈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임 실장은 도훈의 사업 파트너였고 둘이 함께 영자의 퇴직금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다 잘 되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사업에 성공하면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잘 되라고? 내 어머니를 속이고 돈을 훔친 게 잘 되라고 한 거야?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키운 아들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훈아, 이게 내가 말한 효도였니? 나를 고향에서 끌어내서 고시원에 버려두고 내 퇴직금까지 훔쳐가는 게?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해? 고맙다고 해야 해? 영자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받은 보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도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고시원을 떠났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겨진 작은 방에서 오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지민이 영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민아, 나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들도 없어. 지민은 영자를 꼭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영자를 법률구조공단으로 데려갔습니다. 영자는 처음 가보는 곳이라 긴장했지만 지민이 옆에서 계속 격려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는 영자의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고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서명 위조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신고 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자는 변호사의 말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을 고발해야 한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제 아들도 연루된 일인데 정말 신고해야 할까요? 어르신,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신고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영자는 깊은 고민 끝에 신고서에 서명했습니다. 자식을 고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영자는 지민과 함께 강의를 온라인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민아,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해도 될까? 물론이에요, 할머니. 할머니의 강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지민은 댓글창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들이 영자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다음 강의 올라오나요?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도 할머니 강의 보고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셨어요. 이런 따뜻한 강의는 처음이에요. 꼭 계속해 주세요. 영자는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거구나. 물론이에요. 할머니는 모르시겠지만 구독자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해요. 마음을 치유해주는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날부터 영자는 더욱 열정적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이었지만 칠판 앞에 서면 예전의 활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영자는 스마트폰 사용법뿐만 아니라 생활의 지혜와 인생 조언도 함께 전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늦지 않아요. 저도 70이 넘어서 이런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영자의 솔직하고 따뜻한 이야기에 시청자들은 더욱 열광했습니다. 댓글창은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고시원 내에서도 영자의 인기는 높아졌습니다. 다른 거주자들이 하나둘씩 영자의 방을 찾아와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온라인 뱅킹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 유튜브에서 할머니 강의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직접 배울 수 있을까요? 영자는 고시원 1층 휴게실에서 즉석 강의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앱을 다운로드하는 방법부터 배워볼까요? 영자의 설명은 차근차근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어려운 용어 대신 일상적인 말로 설명했고 실수해도 괜찮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어려워해요.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휴게실에서의 강의는 온라인으로도 중계되었습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이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민은 영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따르고 있어요. 지민아,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포기했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마음과 경험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영자의 채널 구독자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습니다. 10,000명, 20,000명, 30,000명. 영자는 이런 인기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영자에게 특별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옛날 제자입니다. 20년 전에 안동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김수진이에요.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반가워요. 영자는 그 댓글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가 이렇게 다시 찾아온다는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우리 수진이구나. 선생님이 너희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영자는 실시간 방송에서 옛 제자와의 재회를 나누었습니다. 시청자들도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나누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도훈은 자신이 키운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지민아, 내가 너무 매정했을까? 아들을 고발한 게 할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할머니가 너무 많이 참으셨어요. 영자는 지민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작은 칠판 앞에 서서 내일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고시원의 작은 방이었지만 이곳에서 영자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영자는 칠판에 희망이라는 글자를 적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영자의 옛날 선생님 직강 채널은 실버 세대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구독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매일 수천 명의 시청자들이 영자의 강의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 흥미진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텔레비전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텔레비전? 나를?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시원에 사는 자신이 텔레비전에 나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네, KBS 아침 프로그램에서 디지털 세상의 할머니 선생님이라는 주제로 특집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며칠 후 텔레비전 스태프들이 고시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좁은 복도와 작은 방을 보며 놀라는 스태프들의 모습에 영자는 조금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촬영이 시작되자 영자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던 때의 그 따뜻함이 카메라 앞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자입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인터뷰에서 영자는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골에서의 평화로운 생활, 아들을 믿고 서울로 온 일, 그리고 고시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과정까지 모든 것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어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민이라는 친구를 만나고 다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게 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영자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영자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정말 대단한 할머니세요. 저도 할머니처럼 강인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도 영자 할머니 보고 많이 배우고 계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분이네요. 더욱 놀라운 일은 영자의 옛 제자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안동에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3학년 때 선생님 반이었던 박민호예요. 선생님 서울에 계신다니 꼭 뵙고 싶어요. 언제 시간 되실까요? 영자는 제자들의 연락에 감격했습니다. 35년이 지났지만 아이들이 자신을 기억해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옛 제자들이 고시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중년이 된 제자들이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영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아직도 기억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덕분에 공부하는 재미를 알았어요. 지금 제가 교사가 된 것도 선생님 영향이 커요. 영자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교직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고등학생들로부터도 펠레터가 쏟아졌습니다.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에 감동받은 젊은이들이 영자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할머니, 저는 고3 수험생인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의 강의를 보면서 우리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영자는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젊은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훈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머니의 인터뷰를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도훈은 화면 속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시원의 작은 방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자신에 대한 원망 없이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도훈이 고시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 도훈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자는 아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정이 뒤섞였습니다. 도훈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계신 줄 몰랐어요. 도훈은 무릎을 꿇으며 어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이런 곳에 혼자 두고. 영자는 아들의 사과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훈아,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니?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좋은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훈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여기서 내 길을 찾았어. 영자는 말없이 눈물만 삼켰습니다. 아들의 사과가 진심인 것은 알겠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아물 수는 없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난 후 영자는 여전히 고시원의 작은 방에서 매일 온라인 강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작은 공간이 영자에게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벽에는 시청자들이 보내준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화사한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김영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밝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오늘의 수업 내용과 함께 희망을 잃지 마세요라는 격려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구독자 수는 이미 20만 명을 넘어섰고 매일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영자는 가능한 한 모든 댓글에 답을 달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숙님, 스마트폰 사용법 많이 늘으셨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철수님, 따님과 영상통화 성공하셨다니 축하드려요. 가족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죠. 영자의 세심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에 시청자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희망을 전해주는 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시원 휴게실에서 영자의 즉석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시원 거주자들뿐만 아니라 근처에 사는 어르신들까지 찾아와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 쇼핑하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집에서 편리하게 장보기를 할 수 있어요. 영자의 설명은 여전히 차근차근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실수를 해도 웃으며 다시 설명해주는 영자의 모습에 수강생들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이제 혼자서도 인터넷 쇼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말순이었습니다. 고향 안동에서 영자와 함께 지냈던 이웃이었습니다. 영자야. 영자는 말순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고향 친구였습니다. 말순아, 어떻게 여기까지? 텔레비전에서 내 모습 보고 찾아왔어. 내가 서울에서 이렇게 유명해졌더라. 말순은 영자의 온라인 강의 모습을 신기해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던 영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영자의 방에서 오랜만에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영자야, 정말 대단해.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니. 말순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모든 걸 잃은 것 같았거든. 영자는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들을 말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아픔, 고시원에서의 외로운 시간들, 그리고 다시 일어선 과정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매일 확인할 수 있거든. 말순은 영자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영자야, 나도 서울에서 살아보고 싶어.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 영자는 말순의 제안에 잠시 고민했습니다. 오랜 친구와 함께 지낸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었지만 이제 영자에게는 자신만의 공간과 삶이 소중했습니다. 말순아, 고마운 마음은 정말 크지만 나는 여기서 괜찮아. 이 작은 방이지만 내게는 특별한 곳이거든. 영자는 방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칠판 앞에서 매일 강의를 하고 전국의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이곳이 영자에게는 최고의 교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였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모두 와서 영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손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영자의 마음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훈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가거라. 나는 내 길을 가겠어. 영자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평소와 같이 온라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칠판에는 새로운 수업 내용과 함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영자의 말에 실시간 채팅창은 감동의 메시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할머니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에요. 평생 할머니를 응원하겠어요. 영자는 화면 속 시청자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여기 이 작은 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내 삶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요. 영자는 칠판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고시원의 작은 방이었지만 그곳은 영자에게 가장 빛나는 무대였습니다. 매일 아침 칠판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적고
전국의 시청자들과 따뜻한 소통을 나누는 영자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영자는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